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영입니다.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험업종 또 증권업종 담당하시는 안영준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이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네. 7월 시즌 이제 어닝 시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역시나 기대감이 있는 게 또 증권주가 아닐까 싶거든요. 네.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네. 주가 자체의 흐름은 좀 2분기부터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이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증권주들이 사실 보통은 코스피 올라가는 거랑 또 이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거랑 맞춰서 좀 증권 업종도 같이 좀 주가가 좋은 게 일반적인데 5월부터는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피크아웃 우려입니다. 그 직전에 상승장이었던 그 코로나 이후에 2021년에 상승장을 보면은 이 거래대금이 먼저 1분기 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증권주들의 주가가 5월 정도의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수 전체의 고점은 한 6월이랑 8월 정도에 기록을 했습니다. 요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증시가 꺾이기 전에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먼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이제 거래대금 감소로 먼저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줄어드니까 증권사들의 실적도 좀 이전보다는 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작용하면서 고점을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이외에 이제 다른 업종들이 그 모멘텀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피크를 기록하면서 이제 상승장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서 네, 이번에도 좀 거래대금이랑 증권사들이 먼저 좀 증시의 우선에서 선행적으로 피크를 찍는 게 아니냐. 그 시기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한 5월 정도, 2021년 때도 5월 정도의 증권사들의 주가가 고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에 이제 다 팔고 나가자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그때는 이제 2021년에는 1월 달에 거래대금이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거래대금 자체는 계속해서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1월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2, 3, 4, 5, 6월도 계속해서 좀 신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왜 빠졌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거래대금이 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냐에 대한 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문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이제 저는 좀 이 회전율이라는 지표로 좀 표현을 했는데, 이 회전율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한 400% 정도 선에 와 있는데. 뭐 직전 고점이기도 했는데 요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수준의 거래대금이 1년 동안 이어지면은 1년 동안 코스피 모든 주식의 그 주인이 4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회전율이 이렇게 이해하니까 쉽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대금이 뭐 하루에 뭐 120조, 130조 계속 나오면은 코스피가 지금 뭐 한 8천 조금 넘는 지수인데 그 주인이 이제 뭐 4번을 바뀌는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회전율의 고점이 이 코로나 상승장 때가 한 400%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그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으니까 회전율이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즘에는 조금 이제 꺾이고 있어서 이 꺾이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좀 열성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요게 좀 피크아웃 우려로 연결돼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증권 업종 투심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보시면은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 제목도 이제 멀티플의 벽을 깨라라고 적었었는데 이제 그 증권주들의 평균 PBR, 그러니까 자본 대비 그 기업 가치가 원래는 한 0.5배 정도였다가 올해까지 굉장히 좋았어서 여기 한 1.5배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의미를 하는 거는 증권사들이 아무리 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
좋아지는 폭을 큰 폭으로 넘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놓은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멀티플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사실 이제 회전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열기가 그렇게 뜨겁진 않다 네네, 정도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. 그게 네. 맞을까요? 네,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왜냐면은 최근에 뭐 거래대금이 사실 좋기는 하지만 네.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대금은 증가를 하거든요. 네, 왜냐면 원래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100조짜리였다면 똑같은 회전율일 때 뭐 하루에 한 10조 정도 거래가 됐다면 100조가 뭐 500조로 늘어나면은 똑같은 회전율일 때 50조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, 시가총액이 늘어날 때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열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, 회전율이 높은 게 훨씬 더 이제 열기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열기가 좀 꺾였다 그런 걸 이제 회전율로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2월에는 이제 멀티플이 3배나 증가를 한 거고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또 나왔잖아요. 네,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좀 상승 여력이 있을지 네, 궁금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일본 증권사들이랑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일본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랑 굉장히 좀 이 사업 구조나 영역이 굉장히 비슷한데 위에가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고 밑에가 이제 일본의 대표 증권사인 다이아 증권이랑 노무라 증권 요 회사들의 이제 PBR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굉장히 증시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좀 증권업종의 그 멀티플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을 오래 유지를 했습니다. 그 네. 배경이 이제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저성장에 돌입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랑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경제가 성장할수록 뭐 내부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들은 이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이전보다는 좀 둔화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적어지고 네. 그래서 요 이전 기간에는 그래서 증권사들의 낮은 PBR로 연결이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뭐 주주환원이라든지 뭐 ROE 제고라든지 이런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회사들이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더불어서 뭐 코스피도 굉장히 뜨겁지만 니케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브로커리지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실적적으로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좀 AI에 대한 투자가 되는데 네. AI 투자라는 거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일본 기업들이나 이런 투자 쪽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AI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기업들이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은 증권사들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23년이랑 24년도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도 되고 AI 투자 사이클이 도래가 되면서 이 자금 조달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역할도 커지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산업 성장이 이러한 멀티플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PBR이 올라가는 그 이유이고요. 네.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의 PBR도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좀 받기는 했지만 먼저 간 일본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PBR이 좀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,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이렇게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좀 멀티플이 같이 올라가는 국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뭐 옛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네. 증권사가 PBR이 1배가 넘는 게 말이 돼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. 네, 지금은 굉장히 이전과는 이 산업의 구조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멀티플을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.
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크게 봤을 때 우상향 추세는 이어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리포트 통해서 보니까 급격하게 뭐 이렇게 1분기처럼 네.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. 어떻게 보실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1분기 때는 되게 모멘텀이 여러 가지였잖아요. 네. 거래대금도 네, 좋고 증시도 뭐 연초 대비해서 뭐 몇 배가 올랐고 그리고 뭐 스페이스X나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작용을 하면서 증권사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3천에서 8천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지만 네, 8천에서 사실 뭐 2배 넘게 막 15,000 넘게 막 이렇게 예상하기는 아직 좀 네, 다들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 아직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훼손이 됐고 뭐 스페이스X도 이제 상장이 좀 이루어져서 앞으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미래에셋증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평가이익이 뭐 늘어나는 거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기대감들이 어쨌든 지금은 좀 소멸이 된 상황이다. 그래서 상반기 때는 주도 업종의 성격을 좀 띠기는 했었지만 하반기 때는 네,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멀티플을 좀 지금은 저는 적정 멀티플을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강하게 좀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제 빠질 때마다 네. 제가 이제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BR 한 1배에서 1.2배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충분히 좀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하반기 실적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. 이 네. 부분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은 이제 거래대금이랑 연동이 많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그 증가를 한 구간에서는 이 쉽게 급격하게 빠지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네, 지수가 꺾이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하반기 3분기 때 뭐 지수가 조금 꺾인다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던 거래대금이 갑자기 막 뭐 반토막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높은 수준의 거래대금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워낙에 투자 인구도 많이 늘었고 사실 주식시장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만큼 거래대금이 좀 하방이 지지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분기에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어닝 시즌 맞이하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연구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